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와 423번째 시간. 자, 이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자 우리가 사발이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아직도 자주 쓰는 글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릇이죠. 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 사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일단 한자라는 사실 먼저 알려드리고요. 저는 불교와도 관련이 있고 이 발자의 경우는 특히 산스크리트어, 범어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모래사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글자이고요. 자, 여기 옆에 물수 대신에 돌석을 쓰기도 합니다. 근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강 옆에 작은 알갱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소전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강 옆에 있는 이런 작은 모래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모래사자에 대해서 허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이 돌을 흐트러뜨려 놓은 것이다. 부순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 글자는 흐틀산자의 옛 글자입니다. 물수의 뜻을 따르고 적을 소자의 뜻을 따른다. 적을 소는 작을 소와 통하기 때문에 물가에 있는 작은 것 해서 회의자로 보았습니다. 또 물이 적으면 모래가 드러난다라고 해서 뜻을 이렇게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초나라 동쪽에는 사수라는 강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대충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옥자의 경우에는 이 돌석이 있는 모래사자의 경우는 속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실까요? 두 번째 글자는 좀 어렵습니다. 2급 배정 한자이고요. 바리떼 발자입니다. 자, 옆에 있는 이 글자 우리가 지금 자주 쓰고 있습니다. 쇠금의 근본 본자죠. 근데 이 글자 설문의자에는 없고 이 글자가 대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한번 보시면 바리떼 발자라고 해서 위에는 달릴 발자이고요. 아래는 그릇 명자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글자가 발자라는 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성자로 볼 확률이 매우 크겠죠. 그래서 허신 역시 그릇 명자의 뜻을 따르고 발자는 음을 나타낸다라고 해서 형성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라는 그런 그릇이다. 우에 속한다. 이것도 바리떼 발 우자입니다. 발이 우자인데 이 우라는 것은 바리떼 발보다는 조금 더 크기가 큰 비슷한 형태의 그릇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혹채자 중에는 쇠금자의 뜻을 따르고 근본 본자의 뜻을 따르는 이 글자. 이 글자는 그러면 회의자로 본 것이네요. 이런 글자도 있다. 그래서 이 글자와 이 글자를 모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리떼, 발이라는 것이고요. 바리떼 같은 경우는 특히 불교에서 절에서 쓰는 승려의 공양 그릇이다. 나무와 노쇠 따위로 대접처럼 만들어 안팎에 칠을 한다. 발이, 바리떼, 발이 우자입니다. 어쨌든 절에서 쓰는 승려의 어떤 그릇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체자도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모래사자와 바리떼 발자 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획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획입니다. 물숫자와 쇠금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속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진흙이나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 글자를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발이죠. 위는 넓고 아래는 좁으며 국이 있다. 국을 사발에 담다 등의 예문이 있고요. 이거는 의존명사와 비슷한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국이나 밥을 1번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다. 밥 한 사발, 밑술을 두 사발 등의 예문이 있었습니다. 한 사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사발면이라는 특정 회사에 간편하게 한 라면 이름에도 있습니다. 사발통문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요. 호소문이나 경문 따위를 쓸 때에 누가 주모자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발 모양으로 둥글게 삥 돌려 적은 통문이 사발통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주모자인지 알기가 어렵겠죠? 자, 사발이라는 것이 있고요. 유발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유발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유발은요, 약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데 쓰는 사기나 유리로 만든 그릇이다. 사기도 한자입니다. 막자 사발이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사발 아닌 유발입니다.
젖 유자를 쓴 것이 특이하네요. 자, 바루라는 것도 있습니다. 절에서 쓰는 승려의 공양 그릇이다. 나무와 노새 따위로 대소를 만들어 안팎에 칠을 한다. 아까의 사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래도 불교 용어라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 되겠네요. 밥을 다 먹고 난 수자가 바루를 씻더니 그물을 홀짝 마셔버리는 것이었다. 라는 예문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위키실록 사전에 살펴보니 이 바루라는 것 자체가 산스크리트어 파트라의 한자어 음역인 발다라의 발과 사발이라는 뜻의 우가 합성된 명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다라가 원래 음역어인데 파트라의 발로 축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글자는 산스크리트어, 이 글자는 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이것도 산스크리트어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루라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탁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돌을 닦는 승려가 경문을 외면서 집집마다 다니며 동냥하는 일. 가장 간단한 생활을 표방하는 동시에 아집과 아만을 없애고 보시하는 이의 복덕을 길러주는 공덕이 있다고 하여 부처 당시부터 행하였다. 행걸이라는 것도 유의어가 있네요. 이렇게 탁발하면서 다니는 승을 탁발승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이 발자는 발다라의 축약어, 산스크리트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발랑이란 말도 있는데 발랑의 원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스님들이 메고 다니는 배낭을 발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발랑이라고 하죠. 어원이 두 개 있어서 배낭의 변환말이다 혹은 발랑에서 왔다라고 하는 두 가지 어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어원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중국어에도 뽀낭이라고 해서 발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사기라는 것 한자라고 말씀드렸죠. 모래사자에 그릇 기자를 쓰는데 이것을 쓰든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로 사기에 이미 그릇이 있기 때문에 사기 그릇이란 말은 중복된 군더더기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발, 중국어의 샤보어, 일본어의 사하치, 논부리바치, 스나바치 등등의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일상생활에는 잘 쓰이지 않는 것 같고요. 대부분 불교 용어 혹은 냄비, 뚝배기 정도의 뜻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bowl 혹은 bowl이라고 할 수 있는데 porcelain, 그러니까 고령토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그런 우리 보통 보울, 바울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그릇으로 의역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왕조실록에 8건이 나오고요. 그 사발의 뜻으로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사발, 사기라는 표현이 보이고요. 광복 이후 1977년 동아일보에도 주발, 사발이라는 한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와 423번 컨텐츠는요. 모래사자와 바리떼 발자. 하나는 재료를 뜻하고 하나는 파트라라는 산스크리트어의 음역어인 발자가 들어간 사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발이라는 것이 한자어라는 사실도 일단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컨텐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